네, 제 소개 드리면서 바로 저희가 준비한 오늘 이 STP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주를 중심으로 HL 쇼핑몰을 통해서 두 번째 인생을 재밌게 진행하고 있는 하이마스터 강도원입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은 로얄 오너 이성두 대표님이시고요. 저는 현재 지방은행에 다니면서 이 사업 병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나답게 살기 위해서 합니다. 나답게 사는 조건으로 첫 번째는 건강한 삶입니다. 나 혼자만의 건강이 아닌 내 가족의 건강, 내 주변의 건강, 내 사회의 건강이 나답게 사는 조건으로 첫 번째로 꽂았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누면서 살고 싶어 하십니다. 저 또한 나누면서 살고 싶습니다. 나누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고 있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할 텐데 그 도구로서의 하이리빙, 정말 너무나 환상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경제적 도구, 즉 건강한 삶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도구로서 오늘 하이리빙을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삶의 조건들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건강한 삶.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삶이란 단순하게 아프지 않는 삶이 아니고 진짜로 내 액티브하게 내 삶을 내가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저는 건강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첫 번째로는 적절하게 먹자입니다. 건강을 위한 거예요. 적절하게 먹자. 자, 많은 분들이 먹었다 생각하면 이런 그림 생각나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배가 소위 말하는 배 터지게 먹고 이렇게 코 골면서 자는 이런 모습들이 건강한 삶에 아니 잘 먹었다에 포커스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질병과 죽음의 원인으로서 이 많이 먹는 잘 먹는 게 아니고 많이 먹는 것이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큽니다. 자, 생로병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3대 3가지 활성산소설, 효소 한계설, 텔로미어설 등이 있죠. 활성산소설이라는 거는 내 몸이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서 내 몸의 세포를 힘들게 하고 그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거고요. 효소 한계설은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효소가 한계가 있고 그 효소를 다 소진했을 때 나는 죽을 수 있다. 생명을 다할 수 있다라는 거고 텔로미어 같은 경우는 텔로미어가 바뀌면서 일정 수량 바뀌고 나면 텔로미어가 더 이상 바뀌지 못하고 세포가 사멸한다. 이런 개념인데 결국 많이 먹는다라는 건 이 3가지에 딱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먹는 행위는 좀 지양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절하게 배출하자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희는 아까 배부르게 먹고 코 골고 자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데, 자, 지구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5명 중 1명꼴로 굶어 죽는 게 지금 아직도 믿지 못할 것 같지만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들로 인해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이런 쓰레기가 없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물론 환경 호르몬이라는 그 무서운 그 방법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페트병 손상에 의해서 폐는 물론 암까지도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 치매하고 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버리는 거 좀 조심하자. 결국 전국에는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계속 바뀌어갈지. 사실 저희도 참 안타깝지만 제가 다니는 도로 옆에 쓰레기들을 그냥 무심코 마치 그냥 일부러 버리는 것처럼 버려져서 켜켜이 쌓이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 보면서 아직 우리가 의식 수준을 좀 더 높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적절하게 운동하자입니다. 자,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자, 또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죠? 이런 공기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운동하고 싶지 않겠죠? 자, 그리고 더욱 이렇게 공기 안 좋은데 마스크 써가면서 운동하고 더더욱 싫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기 오염은
폐암 사망률을 4배 급증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폐암이 걸리기 전까지 그런 폐암만이 4배지만 다른 질병들도 계속 늘어날 수 있겠다. 결국 혈액이 오염되겠죠. 폐암이 생길 정도로 그 상태라 그러면 혈액에 이미 침투되어서 많은 오염으로 인해서 내 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수면하자. 자, 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얘기 같지만 이렇게 많은 유혹들로 인해서 술은 언제 먹어요? 낮술 드시는 분 별로 없겠죠. 예, 밤에 드시는데 자, 드시다 보면 새벽까지 드시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술이 몸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술 드시면서 새벽까지 먹으면서 잠 못 주무시는 것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도 싶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내 손 안에 있는 이런 미디어들, 이 내 몸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잠잘 수 없는 내 눈에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이제 그런 빛을 계속 쬐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는 문명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로 인해서 진짜 깊은 수면을 잘 수 없죠. 근데 내가 수면을 시간으로 정한다 그러면 좀 더 그 시간에 맞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참 건강하기 쉽지 않죠. 자, 이런 환경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분 얼마나 될까요? 네. 물론 나는 자연인이다로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용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맞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런 그 문명의 혜택을 거스르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기에는 싫습니다. 자, 그만큼 어려운데요. 자, 이런 환경을 통해서 불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끊임없이 먹게 하고 끊임없이 싸게 하고 끊임없이 쓰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 수레바퀴로 돈 가져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군가 있어요. 자, 이 세 문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비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내가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소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라고, 여기서는 지난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 22년자로고요. 계속 가계부채는 다중부채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 유보금, 그러니까 투자가 되지 못하고 사내에 대기업에 쌓여가는 돈들은 계속 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들 아시죠? 있는 사람은 법니다. 아니, 더 법니다. 없는 사람은 쪼들립니다. 아니, 진짜 많이 쪼들립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화되더라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소비 때문에. 자, 제가 사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보기 전까진 저는 이런 이퀄리티, 즉 평등을 주장했어요. 자, 지금 평등의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이 아이들이 딛고 있는 이 디딤발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살아야지. 내가 이만큼 당신이나 나나 똑같고 똑같은 조건에서 했으니까 나한텐 똑같이 적용해달라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저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샌델 교수의 마이클 교수의 책을 읽고 나서 이게 세상 사는 방법이 이게 아니구나. 어떻게? 네, 이렇게 이퀄티, 즉 내가 키가 커서 볼 수 있다 그러면 누군가한테 양보할 수 있어서 서로 볼 수 있고 서로 공유하는 삶. 이게 진정한 삶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에 맞춰서 이 하이리빙이 추구하고 있는 이 에쿼티에 대한 방법을 이 ESG 경영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자, 환경보호, ESG라 그러면 환경보호, 그다음에 사회공헌, 그다음에 윤리경영. 이게 지금 이 ESG에 추구하는 바인데 결국 자 이렇게
환경이 악화되면 누가 안 좋아진다? 없는 사람이 더 안 좋아진다. 그다음에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없는 사람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윤리 경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독점하고 결국 없는 사람들은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런 환경 속에서 이 하이리빙이 추구하는 이 ESG 경영, 누구나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회사여서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없는 사람들, 단순하게 누군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만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도 이제는 친환경을 넘어서 필환경 시대로 가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터덕터덕 가고 있지만 진짜 꼭 가야 될 길은 이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필환경 소비와 부의 재분배에 맞는 프로시밍이 대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프로시밍. 자, 프로시밍의 의미를 잠깐 보도록 하죠. 사전적 의미입니다. 제품의 개발이나 판매와 같은 기업 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소비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문장을 한 단어로 줄이면, 압축해보면 소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비가 뭘로 바뀐다? 소득으로 바뀐다. 자, 이게 생산성, 프로슈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생산성이다라고 보시고 되고요. 자, 이렇게 소득이 얻어지는 건, 달리 말하면 생산성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생산을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 이제 프로들이라고 하죠. 자,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슈머와 아마추어의 개념. 네, 프로슈머의 개념 잠깐 보죠.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 보죠. 자, 운동선수들, 뭐 하고 하죠? 아마추어는 동호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페셔널은 선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노래는 뭐라고 할까요? 자, 노래는 아니죠. 아마추어는 가수입니다. 가수. 어디 가서 써요? 네, 노래방이나 네, 가서 열심히 나는 소비하고 있고 그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그 음원은 누구한테 가요? 네, 작곡가나 또는 가수한테 갑니다. 가수들은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 돈을 받고 있죠. 카스로 사시겠습니까? 자, 소비. 자, 아마추어는 아줌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페셔널은 사장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소비, 제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는 이 소비, 소비를 말하고자 하는데요. 자,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를 구분짓는 게 뭐라고요? 돈이다. 그래서 똑같은 행위를 하지만 아마추어는 돈을 쓰면서 행위를 하고 프로페셔널은 돈을 번다. 그래서 이 아줌마가 아니고 우리는 프로슈머가 돼보자. 그래서 아마추어에서 프로페셔널로 옮겨가. 내가 소비의 사장님이 되어보는 거다. 그리고 소비로 인해서 내 삶도 바꿔보자.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렇게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토탈 라이프 케어를 지향하며 소비자의 연결과 공유를 통해서 누구나 이익이 되는 프로시밍 사업의 국가대표 하이리빙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국가대표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또 한 단어 생산성에 대해서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하이리빙의 CI에는 하트가 5개 있는데 그 5개의 하트의 의미는 자, 상생이 있고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이 있고 신뢰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개의 하트에 나와 있는 이 의미들을 다 합치면 무슨 경영이 된다? ESG 경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국가대표 말씀을 드렸죠? 자, 하이리빙이 가지고 있는 상 중에 계속 저희가 지금 수여하고 있는 상 중에 국가대표 브랜드에 대한 대상을 갖고 있어요. 무슨 대표요? 국가대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상, 좀 지났지만 이 생산성 대상은 저는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비를 추구하는 회사이고 소비를 이렇게 계속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회사. 그죠? 그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
생산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생산성은 즉 우리가 소득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 그러니까 일반 누구나 생산성, 즉 소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는 회사다라는 의미여서 저는 이 생산성 대상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회사에서 추구하는 이런 유통의 방법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방적 생산된 제품, 즉 제조회사에서 연구개발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생산을 해내서 우리는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모바일 등 이런 광고 매체를 통해서 브랜드화되고 우리는 그 제품을 이런 제품이 있구나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총판, 도매, 소매를 통해서 일반 유통이 되거나 아니면 마트를 통해서 유통이 되거나 아니면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유통이 되어져서 우리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만들어진 제품들을 가서 사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주도적인 소비가 아니고 나는 열심히 이런 제품들을 살면 나는 내가 진짜 알뜰 소비고 주도적인 소비를 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계는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 저희 제품은요, 차별화된 제품, 즉 프로슈밍 아까 뭐라 그랬죠? 소비에 직접 참여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산에 직접 참여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참여된 제품들은 차별화되어 있을 거고 그 차별화되어져서 만들어진 제품을 우리는 서로 광고하고 공유하는 그런 삶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OEM 방식이라는 건 주문자 생산 방식이에요. 우리들 이렇게 프로슈머들이 모여 있어서 이 프로슈머들이 이렇게 만들어달라 생산자한테 요구하는 방법. 이제 이게 OEM이죠. 그리고 ODM이라면 생산자가 나 이렇게 잘 만들었으니까 당신들이 한번 소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주문자 생산 방식 ODM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을 넘어서서 저희는 어떤 방식을 또 취하고 있느냐? OSM이라 가지고 전략적 생산 방식입니다. 전략적 생산 방식. 이제 전략적이라는 건 내가 단순하게 막 만들어 놓고 가늠하지 못하게 만들어 넣어서 판매를 못하고 그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판매나 그리고 요구하는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이런 B2B 방식으로도 저희는 계속 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거 저도 사실 자영업을 해봤지만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재고입니다. 회사가 말하는 게 재고예요. 자, 재고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 웬만한 회사들은 다 잘 될 거예요. 그 재고가 문제거든요. 그 재고를 없앨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이 OSM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중간에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이런 하이리빙입니다. 그러면서 회원 관리하고 품질 검증하고 지사도 운영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죠. 그러면서 이때 발생하는 이익들, 생산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이익을 공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이리빙, 이 회사에 잠깐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많은 식품들이 있어요. 자,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그리고 유통되는 그런 제품들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는 대부분 각 가정마다 종합 비타민제 같은 경우는 누구는 예전에는 있는 사람만 먹던 그런 식품이 아니죠. 이제는 누구나 먹는 소비재. 자, 그러면 이 종합 비타민의 성분표를 잠깐 보도록 하죠. 이 표에 나와 있듯이 자, 이런 일반적인 유통을 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성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하이리빙의 성분표를 대조해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게다가 자, 하이리빙 같은 경우는요, HEN19이라고 하는 어떤 성분이냐면 19가지 성분 중에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예방, 중금속 배출, 다이옥신 독성 감소, 니코틴 분해를 할 수 있는. 자, 요즘 지금 트렌드 저희가 이미 요즘에 와 있지만 저희는 언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계속 공부하고 또 저희는 배워오고 누군가한테 설파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이미 이렇게 제품도 이런 제품들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각 환경에 그리고 내 몸에 유해한 물질들을 배출하는 이런 특허 성분들이 전 라인에 다 들어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유통이 되고 이익이 남으면 어떻게 분배하냐? 자, 총 매출액의 35%까지 이익 분배가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니까 또 모호할 수 있는데 1,000억을 번다. 그러면 350억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나눠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수익이 창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익은 어떻게 공유하는지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일반적인 이익 공유 방법이에요. 일반 마트나 아니면 뭐 큰데 무슨 그 인터넷 쇼핑몰을 해서도 마일리지 같은 거 막 쌓아주죠. 자, 이렇게 10만 원 구입하면 물론 0.5%까지 많이 주는 데는 없어요. 대부분 이제 뭐 많이 줘야 0.12%겠죠. 그래도 많이 준다라고 생각해서 0.5%라고 생각하고요. 자, 내가 소비를 하고 진짜 소비가 좋아서 내가 여기에서 마트에서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 주변에 5명한테 알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분들도 10만 원을 썼어요. 자, 10만 원을 썼어. 그러면 얼마씩 가져가죠? 마일리지가 캐시백이 500원씩 가져가죠. 그런데 이 A도 자기가 써보고 너무 좋으니까 또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알렸어요. 자, 이분들도 똑같이 10만 원씩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분들도 얼마 가져가요? 각 500원씩이요. 난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건 한계가 있더라. 근데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해요? 야, 타. 내가 맛있는데 알아. 내려고 와서 오늘 내가 사줄게. 아니, 내가 사주기까지 하면서도, 네, 그렇게 소비를 하는 이런 그 정이 많은 그런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건 똑같아. 억울하잖아요. 자, 그럼 아이디빙 이 공유 방법을 잠깐 보도록 하죠. 내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제품을 그리고 이런 그 쇼핑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좀 난해하게 생각할 때 이런 쇼핑을 해봐라라고 이익 창출되는 쇼핑을 해봐라라고 알려준 분은 이제 스폰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S로 표기를 하고요. 나도 써보니까 좋아서 옆에 있는 가족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그 친구분이나 아니면 회사 동료한테 이렇게 알렸어요. 그래서 이게 3명한테 알렸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똑같이 이렇게 10만 점씩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내 수입을 잠깐 보도록 하죠. 이렇게 발생합니다. 자, S는 6,000원, 나는 15,000원, A, B, C는 각 3,000원. 제가 이 말을 빼먹었네요. 자, 옆에 표에 나와 있는 교육 후원 장려금, 표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나는 15,000원이고 나보다 먼저 한 S는 6,000원일까?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눈 똑바로 뜨고 계셔야 돼요. 아니, 눈만 뜨면 안 돼요. 머리도 튀어셔야 돼요. 자. S로부터 시작된 총 매출 50만은 S의 매출을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50만이겠죠? 자,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된 ABC 총 매출은 40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매출액에서 6% 대상자, 나는 6% 대상자가 되어져서 총 수익은 24,000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3,000원, 3,000원, 3,000원. 아까 이 A, B, C가 10만 장씩 쓴 3% 대상자이기 때문에 3,000원씩을 나눠주고 나면 나머지 얼마가 남아요? 15,000원이 남습니다. 24,000원에서 9,000원을 뺀 나머지. 그게 저의 수입인 거죠. 왜? A, B, C 몫은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보다 먼저 한 S 몫이 왜 6,000원인지 이제 이해가 갈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자, 매출 총 50만에서 수익은 3만 원이 발생을 하지만 나로부터 인해서 나를 비롯한 A, B, C의 몫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S는 6,000원의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내가 먼저 했다고 먼저 사장되는 거 아니고 먼저 했다고 내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다. 뭐다? 노력순에 따른 정확한 분배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할 수 있느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차트만 제대로 이해해도 하이드빙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는 굉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하이드빙의 이 공유 방법 좀 더 키워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나는 이제 20만 점, 보통 보면 이제 1인 가족당 20만 원 쓰고 사는 사람들은 없죠. 네. 자, 그래도 이제 최소를 잡고 20만 원 정도 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A, B, C, D도 100만 점씩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A가 100만 점 쓰고 B가 100만 점 쓰고라는 거 아니에요. 자, A를 통해서 아까처럼 A도 누군가한테 마트에서 여러 명한테 알리듯이 이분들도 여러 명이 알려줘서 100만 점이 되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이 어떻게 발생을 하냐? 총 매출은 500만이겠죠. 저 빼버릴게요. 예? 저도 계산 잘 못해요. 자, 그래서 계산 편의상, 자, 20만 원 빼버리고 500만의 매출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수익은 85만 원이 발생을 하죠. 자, 이땐 500만 점 이상은 이 빨간 글씨 나와 있듯이 17%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85만 원이 발생을 하고 이 85만 원, 자, 어떻게 나누는지 볼게요. 자, A, B, C, D, E 그룹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그룹으로 100만 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룹당 6만 원의 캐시백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6만 원 다 빼주고 나머지 나의 몫은 55만 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드리는 건 아주 미니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내가 A가 더 커져서 매출이 커진다 그러면 A가 더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500만 점을 형성한 나를 하이드빙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하이패밀리다라고 명명을 하고요. 자, 이 차트에서 보여지는 키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수익이 지속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지속이 가능한지 잠깐 볼까요? 첫 번째, 럭셔리한 필환경 생필품이다. 자, 저희는 심지어는 포장지까지 저희가 지금 혹시라도 배달받을 텐데 배달받는 그런 모든 제품들의 포장지도 묻으면 썩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제만 봐도 그래요. 저희가 예전에 그 식당을 잠깐 운영을 했었는데 말통 세제를 쓰는 것보다 하이드빙 세제를 썼을 때 심지어는 물이 3분의 1 정도로밖에 요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통 세제 싸서 말통 세제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말통 세제보다도 하이드빙 세제를 썼을 때 물 요금이 덜 나오더라. 그러면 세제도 아끼고 환경도 아끼고 내 요금도 아끼고 물도 아끼고 이제 이렇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똑똑한 프로슈머들은 계속 시대적 환경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지속적인 신상품이 계속 런칭이 되어져서 아주 저희의 매출은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이 하이리빙이 이때 발생하는 소득은 연금성 수입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 아까 그 세 가지가 계속 공유되어졌으면서 발전하고 그러면서 수입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수입은 계속 늘어나면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나오면서까지 또 상속도 됩니다. 누구한테? 예, 자녀한테. 현금이 상속이 되는 게 아니고 코드가 상속이 되다 보니까, 예. 내가 증여하는 증여세도 없이 상속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뭐 계속 나오죠? 한판. 자, 메타액티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포스트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자, 이 세 가지의 성분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디톡스야.
저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뭐 영노화를 떠나서 이제는 나이를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특히 여성들은 나이를 알아볼 수가 없어. 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이렇게 런칭이 됐고요. 이제 기치급별 장려금 잠깐 보도록 하죠. 자, 하이패밀리 볼게요. 하이패밀리부터 지금 하이리빙은 로얄홀까지 있습니다. 자, 대충 평균적으로 이제 하이리빙의 하이패밀리 정도는 7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마스터는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면서 자, 해외여행 세미나 있고요. 자녀 학자금 주고요. 연말 성취장려금, 각종 프로모션 등이 제공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많은 사장님들이 또 계속 진행을 할 텐데 이거를 제가 하는 이런 STP 한 번 듣고 결정하지 마시고 계속 여러 번 들어보면 더 세세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마스터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을 하고요. 자이언트는 800만 원, 그리고 오너의 경우는 2천만 원 이상 발생을 합니다. 제가 왜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볼륨에 의해서 오너 정도 이상이 된다 그러면 볼륨에 의해서 수입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평균치를 잡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2천만 원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렇게 소비를 통해서 2천만 원 이상 받아갈 수 있는, 내가 사장이 됐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자, 단순하게 금액만 가지고 볼 게 아니고요. 내 환경도 살리고, 내 건강도 살리고, 그리고 이게 또 지속적 연금성 소득을 가지고 있고, 상속세도 없이 상속할 수 있고, 자, 이런 메리트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일반적인 사업을 통해서 달달이 벌어가는 2천만 원과는 4천만 원과 아니요, 몇 억과도 견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소득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장님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노동자, 매니저, 간부, 사장. 나는 어느 부에 속할까? 잠깐 보도록 하죠. 노동자는 열심히 합니다. 돈 조금 줘도, 한 입 줘도 저렇게 열심히 해요. 매니저는 그나마 쉬엄쉬엄 합니다. 간부나 된다고 좀 목에 힘주면서 저 정도 하죠. 사장은요. 사장님들은, 저희는 지금 제가 방금 표현했듯이 사장님들은 어느 영역에 속하고 싶으세요? 자, 그죠. 저희는 모든 사장님들을 사장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자, 진짜로 자영업이고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장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사람이 되어보자라는 의미의 사장, 우리 미래를 내포하는 그런 표현의 방식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사업을 하이리빙 사업에서는 이렇게 원칙이 필요한데요. 꼭 해야 되는 3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애용입니다. 자,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유통되는 이 사업의 제품들은 사업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은 특화되어 있는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러면 이 차별성을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보고 알아요? 모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써봐야 됩니다. 어떻게 쓰냐? 그냥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고 진짜 특장점 어떻게 다른지 꼼꼼히 따져보면서 사용을 해보는, 이제 이거를 애용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팅, 그러면 이제 세미나, 랠리. 실제로 그러면 내가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성공한 사람이 있어? 라고 직접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키워가는 이제 그런 자리가 또 세미나 이렇게 자리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선택이 아니고 뭐다고요? 필수다. 그리고 초청하고 후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프로슈머들이 늘어야 되는데 프로슈머들이 늘려 그러면 누군가한테 초청을 해서 뭐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 계몽 운동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당신도 어떤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려야 되죠. 이제 이 자리에 초청을 해서 이 계몽 운동을 알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부자 되시고 사장 되십시오 라는 거 알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장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자, 내가
직접 후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진짜로 아까 성공하는 사장님들의 입김, 훈김으로 인해서 제대로 후원받아서 그분들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이 자리가 이제 성공의 3원칙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사업, 저도 이렇게 오늘 날씨가 갑자기 뜨거워져서 땀이 좀 삐질삐질 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땀이 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는, 수임료 받지 않죠. 왜 안 받을까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업의 가장 좋은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좋은 사업, 즉 두 번째 인생을 이 하이리빙과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특히 우리 그룹이죠. 자, 건강한 삶, 부유한 삶, 꿈을 이루는 삶, 공유하는 삶, 행복이 만들어지는 삶을 자, 우리 같이 하이리빙으로 이루어보자라는 건의를 드리면서 오늘 부족한 제 사업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